이거죠. 회귀 분석은 거기에 인과관계가 덧붙여졌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본 것처럼 X, Y 변수 두 가지를 보는 건 똑같은데 상관분석하고, 상관분석은 원인과 결과가 없이 두 변수가 얼마만큼 한쪽이 증가하면 다른 한쪽이 증가 감소를 하느냐를 보는 건데, 회귀 분석은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한쪽이 원인이고요. 그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나와야 돼요. 결과에 의해서 원인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화살표가 반대로는 못 가요. 항상 일방향입니다. 이해되셨죠? 결과가 원인에 영향을 주는 모델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잘 보셔야 됩니다. 회귀 분석은 항상 인과관계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결과 변수가 무조건 있어야 되고, 결과 변수는 항상 원인 변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야 되는 변수예요. 이렇게 존재한다 그러는 거를 우리가 회귀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독립 변수는 뭐예요? 영향력을 주는 변수들, 원인 변수들이고요. 종속 변수는 영향력을 받는 변수, 즉 결과 변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X라고 표시를 많이 하죠? 그게 원인 변수고요. 그거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변수를 Y라고 많이 하죠? 그래서 Y를 Dependent Variable이라고 하는데, 중간에 X에 의해서 Y 값을 예측해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 쓰는 게 우리가 F죠. 프로세스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얘가 인풋 값, 얘가 아웃풋 값. 어떤 값을 집어넣으면 어떤 값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인컴, 수입이 얼마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뭐 이렇게 막 집어넣으면 아웃풋이 뭐가 나온 거예요? 항상 지금 지금 본 거는 연착이다 아니다 또는 대출 수락한다 안 한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게 아웃풋이에요. 그러면 중간에 얘가 있어야 되잖아요. 얘가 뭐죠? 모델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그 모델을 어떻게 표시하느냐? 모델이 라이브 베이지 안에서 표시하는 방법이 틀리고, 의사결정 나무가 표시하는 게 틀리고, 회귀 분석은 또 다른 모형이에요. 회귀 분석은 어떻게 나타내주냐면,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주죠. 이런 식에 의해서 나타내주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이런 식에 의해서 X값에 따라서 베타 1, 2, 3 이게 뭐냐면 기울기죠.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죠. 기울기. 그런 기울기에 의한 이런 선형이죠. 선형. 그래서 직선, 우리가 그리는 건 직선으로 그리기 때문에, 직선이기 때문에 이런 직선으로 표현을 해준다. 그래서 얘를 선형 방정식의 모형을 띈다 그러죠. 그래서 이런 식에 의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식에 의해서 뭐가 나와요? Y가 나오고요. X 값들이 여기 들어가죠. 근데 X 값들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값들의 어떤 원인 값들을, 인풋 값들을 집어넣어주면 걔가 Y가 그러니까 이 중간에 있는 방정식에 의해서 값들이 막 변하면서 결과값이 딱 나오죠.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회귀 분석의 의미고요. 됐죠? 그런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선형 분석이죠. 선형 회귀 모형은 이 X가 위에 스퀘어가 없어요. 그죠? 변수는 많지만 이 변수는 무조건 1차예요. 그런데 비선형은 이게 1차가 아니고요. 2차, 3차가 섞여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1차는 이런 방정식이고요. 2차는 이런 방정식 또는 이런 방정식이죠. 한번 꺾여요. 3차 방정식은 한 번 더 꺾이죠. 이런 거죠. 수학 공식에 의하면 저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X에 뭐가 아무것도 안 붙어 있으면 1차 방정식, 얘를 우리가 선형 회귀 분석이라고 하고, 모든 값들이, X 값들이 다 선형일 경우에, 그럴 때는 선형 방정식, 이렇게 직선으로 표시가 되고요. 비선형일 때는 이 X 값들이 이렇게 한번 이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곡선으로, 쌍곡선이다 그러면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이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덮어지는 거. 그죠? 이런 방정식의 모양을 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Y를 잘 맞추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Y를 얼마만큼 잘 맞출 거냐, 예측할 거냐, 이거니까 이런 모델을 이용해서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두 개인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분류는 결과 변수 Y가 값이 여기는 많이 그러니까 무한대부터 무한대를 받아야 되는데 원래는 값이 0과 1로 딱 못이 박혀 있어요. 이게 결정적으로 문제가 생기네요. 어떤 값들을 집어넣으면 무조건 0 아니면 1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거죠, 지금? 잘 이해를 하세요?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값이 막 들어가면 1000이 되든 100이 되든 100만이 되든 값이 무한대로 나오죠? 내가 넣는 값만큼 Y 값은 아무 값이나 가질 수가 있어요.
여태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처리를 했는데 갑자기 우리가 보는 이 y의 결과 변수가 얘로 바뀌어버렸어요. 뭘로 바뀌었어요? 0 아니면 1로 만들어줘. 이거예요. 로지스틱 회귀 분석의 목적은.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값이 바뀌는 게 아니고 결과값만 바뀌는 겁니다. 아니, 그럼 뭐 그냥 일반 선형 회귀 분석 갖고 돌려줘도 뭐 별 문제 없지 않아?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오늘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중 분석, 회귀 분석 중에서 이렇게 연속 변수냐, 요런 변수냐, 요걸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요거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